야담 이야기. 아내가 목욕을 하며 함께 땀이나 씻어내지요. 옛날 옛적 두메고장 마을에 해녀달이냐 별이냐 꽃이냐 쉽게 인물 맵시 화나고 그지없는 한 농군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아내는 1년 365일을 하루같이 일하고 성의껏 남편을 섬겨 그 사이는 별나게 화기애애하였습니다. 이때 운마을의 기와 높은 집에는 용모 예쁜 여자라면 사지오금을 못 쓰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이 농사군의 아내한테 반해서 난데없는 소가리만 끙끙하였습니다. 해달같이 어여쁘고 온유월 물회처럼 미끈하고 능준한 저런 계집이 하필 보잘것없는 가난뱅이 놈의 아내로 되다니 어떻게나 내가 아사가지. 부자놈은 자나깨나 이 국리뿐이었습니다. 일찍 빚을 지운 일이 있으면 빚 대신 앗아가련만 그런 일도 없으니 그저 맴돌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 올빼미 눈을 펜들거리며 갖은 묘기를 짜내던 부자는 손뼉을 쳤습니다. 그는 즉시 아래마을 그 농군을 불러들여다 난생 처음으로 되는 공짜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자, 듣게나 오랫동안 한 이웃에 살아가면 서로 소닥보듯 하는 것도 사람의 의리가 아니거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서로 가까이 지내세. 부자는 메기 같은 입을 쉴 새 없이 놀려 너스레를 놓으며 농군에게 일배부일배 거나하게 억지수를 먹인 다음 드디어 제 진짜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게나 이 사람, 내 오늘 자네를 청한 건 다름 아니라 좀 요긴히 할 이야기가 있어서네. 무슨 이야기인데요? 실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좀 내기를 해보자고 해서 그러네. 허참 주인님, 주인님께서야 세상 없는 것이 없이 사니 말이지만 나 같은 건 털면 먼지밖에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내기를 하리라고 그러십니까? 헤헤, 공연한 소리.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 푼 미천드릴 것 없는 거짓말 내기를 하되 거짓말을 더 신통히 하여 이기는 쪽에서 요구되는 대로 서로 이것을 가지는 내기 하잔 말일세. 하주인님도 우리 집에야 무엇이 값진 것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래도 정없을 수야 있겠나? 하긴 그러기에. 이건 전적으로 자네를 생각해 하는 소리네. 부자놈이 하도 치신치신 달라붙어 못살게 구는 어리무던한 농군은 그러자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술이 깬 뒤 아무리 생각해 보아야 부자놈의 술꼬임에 빠져 취중 대답한 일이 고민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인색하기로 소문난 부자놈이 자기 남편을 청에다가 곤죽이 되도록 술을 먹인 여기엔 꼭 자기와 연관되는 파렴치한 장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언영 눈치챈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였습니다. 당신은 염려도 많으시네요. 그만한 일을 가지고 다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다음번에 불리워 가게 되면 여사여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농군은 불리워 갔습니다. 자, 그럼 자네부터 거짓말을 하여 보게나. 그리하여 농군의 아내가 시켜주던 그대로 난생 첫 거짓말 한마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난 며칠 전에 21돌 생일을 섰사옵니다. 그래, 쇠였지. 그때 장거리에 나가서 소 뒤다리 하나 사다가 12가지 채를 볶아놓고 온 동네 남녀로소를 새끼나 접관을 했는데도 절반이나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부자는 그럴 수 있네. 그럴 수가 있어. 한데 그게 뭐 대단한가? 나는 말이야, 전번 나의 생일에 모기 뒤다리 하나 떠다가 12가지 채를 볶아놓고 장장 사흘이나 온 동네 사람 접관을 했는데도 절반이나 남지 않았겠나? 라고 말하자 농군이 피식 웃으며 에이 거짓말. 이라고 말하니 부자는 옴다구나라고 생각하며 거짓말! 이라고 부자가 말하니 농군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며 거짓말 아니고요. 라고 말하니 됐네. 됐네. 바로 우리들 내기가 거짓말 잘하는 내기가 아닌가? 그리하여 결국 부자놈이 내기에서 이겼습니다. 약조한 대로 인제 당신이 아내를 내놓아야겠네. 집에 가거든 이포단장 곱게 시켜놓고 날 기다리가고 하게나. 부자놈은 좋아서 거덜대나 남편은 수심에 잠겨 한쪽 어깨가 축 처져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당신은 참, 제가 당신이 일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공연한 근심만 다 하시네요. 앞으로 일은 제가 조처할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 이튿날 부자놈이 왔습니다. 이때 농군의 아내는 혼자 나무움딸에서 짤깡짤깡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부자놈은 농군의 아내를 보자 너무 좋아 소리쳤습니다. 여보 작은 마누라, 인제 팔자를 고쳤으니 어서 나를 따라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자 농군의 아내는 부자를 쏘아보면 말했습니다. 아니 언제 받았던 서방님이라고 백주에 남의 유부녀 보고 마누라 마누라 하며 야단이요? 그 말에 부자는 집에 남편과의 내기에서 승자로 되어 지금 곧 부인을 데리러 왔다는 것을 일장설하였습니다. 그러자 농군의 아내는 그렇게 큰일이 있었다는데 어찌하여 우리 낭군님께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었을까요? 공연히 채신에 미치는 소리 마시고 어서 돌아가세요. 저의 시집 식구들이 만만치 않으니 공연히 큰 봉변을 당하지 말고요. 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놈은 너무도 맹랑하여 좋소 그럼 당신 남편하고 무릎 맞춤을 하겠으니 그때 보기요. 헌데 남편은 어디로 돌렸소? 참 부자나으리도 낭군님이 도둑질해온 물건이라고 빼돌리겠어요? 홍. 어떤 방자 한 자는 넉빠진 짐승처럼 계집사냥을 다니지만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주인님께서는 꼭두 새벽부터 풀사냥을 나가셨지요. 잔뜩 욕만 얻어먹고 섰던 부자놈은 그대로 돌아가 자니 자격지심만 꺾이는지라 또 걸고 들었습니다. 아니 여보 촌부인, 소문엔 섬서목수 그제간 월궁에 상하라던데 짜는 그 배가 왜리도 거치요? 호, 세상 물정 무불통지인 줄 알았더니 과연 백지호의 또 백지시군요. 그래 석승배가 거칠지 않고 칠승배가 거칠답될까? 그런데 배실날은 왜리도 북노? 쉬죽을 먹인 게 북지 않고 좁쌀콩죽을 먹였기로 노랗겠나요? 그런데 부인의 마음은 왜 오동지날 쇠덩이보다 더 차오? 순박하고 단정한 한 남편을 섬기는 게 우리 여성의 미덕인데 공연히 무력에 빠져 허랑방탕하의 노래로 평생을 미미히 망치오리까. 농군 안에 서리발치한 어엿한 대답에 부자놈은 그만 얼이 빠져 집에 오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밥도 무맛이여 술도 고기도 입에 당기지 않고 본땡 12첩 다 실어난 부자놈은 그냥 만만치 않으면서도 꽃처럼 청초한 농군의 아내를 소나기에 넣어보려고 전전긍긍하다가 한수를 생각해내고 농군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전번 조건부로 장기 내기를 하겠으니 아내와 꼭 상론하고 올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군은 근심하는데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가 무슨 내기를 하자던 그대로 대답하고 내기를 하세요. 그러되 한 가지만은 꼭 잊지 마세요. 아무리 내기에서 이겼다 해도 우리 집에 와서 첫 번째로 잡아준 물건에는 절대 더 줄 수 없다는 조건을 들이대야 해요. 남편은 또 부자 집에 불리워 갔습니다. 그래, 자네 아내와 말하고 왔는가? 예, 말하고 말고요. 그럼 됐네. 우리 내기 장기를 두어보세. 그러자 농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주인님도 보다시피 우리 집엔 아무것도 알뜰한 것이 없습지요. 그런즉 당신께서 이겼다 해도 처음 잡아주는 물건 하나만을 줄 수 있지. 그 다음은 못 주겠나이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나의 소원대로 다 주어야 되지요. 농군의 말에 부자는 코웃음 치면서 속으로 허허 못난 놈. 내 놈 집에 너의 해달 같은 부인을 내놓고야 뭐 욕심날 게 있담. 그러니 너의 여편네를 내놓고 뭘 잡아주겠냐? 부자놈은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합세. 그리하여 농군은 부자와 장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 난생 장기라곤 두어보지 못한 젊은 농군이 무슨 수로 부자놈을 당할 수 있겠는가? 농군은 몇 수 못 지나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부자놈은 입이 한 방만큼 벌어졌습니다. 자 됐네. 내 인제 소원을 푼 셈이니 술 한 통 내지. 이튿날 부자놈은 가마를 가지고 거덜거리며 농군의 집에 왔습니다. 때는 마침 질질 끓는 삼복철이라 새각시내는 집문을 다 활 열어놓았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한 부자놈은 문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마누라, 꽃가마를 가지고 왔으니 어서 올라타오. 한데 인적기라곤 없어 맞은편 사랑 쪽으로 가니 사랑칸에서 찰랑찰랑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농군의 아내가 서늘한 사랑칸에서 함지에 물을 잔뜩 떠놓고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마누라, 꽃가마를 가지고 왔으니 어서 나오.
부자놈은 창구멍으로 들여다보며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군의 아내는 예, 어제 이야기를 들었사와요. 내 생각에도 이따위 집에서 한평생 고달프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바빠하실 게 있나요? 당신도 어서 들어와 땀이나 좀 들이고 함께 가자요. 그 말을 듣고 농군의 아내를 들여다본 부자놈은 속이 막 근질거려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부자놈은 앞뒤를 가릴 경황도 없이 문고리를 꽉 잡아쥐고 문을 홀 잡아 당겼습니다. 그러나 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보, 어서 문을 벗겨. 부자놈은 또 한 번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 농군은 마을 사람들과 같이 집에서 우르르 쓸어나와 부자를 에워쌌습니다. 자, 부자님께서는 우리 집 사랑간 문고리가 몹시 욕심나던 모양이지요. 젊은 농군의 말에 부자놈은 손을 움츠려 치우며 꺽꺽거렸습니다. 난 문고리를 잡아준 일이 없어. 그럼 어디 손을 좀 봅시다. 부자놈은 내가 문고리를 잡아쥐었던 손자리가 나랴 싶어 손을 얼른 내놓았습니다. 총명한 농군의 아내는 문고리에다 참깨기름을 살살 발라놓았기에 부자놈의 손엔 참기름이 묻었습니다. 자, 이건 문고리의 기름이 아니고 뭐요? 부자놈은 그저 멍에 섰는데 농군의 아내는 어느새 문을 와락 열고 나오며 남편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부자님께서 우리 사랑칸 문고리가 욕심나서 오자마자 약속대로 문고리부터 잡았는데 어서 문고리나 떼드리지 않고 뭘 하세요? 그러자 남편은 얼른 문고리를 떼어 부자놈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자, 가지고 가서 쌍문고리 해달고 천년만년 실컷 살아보. 그 중에서는 웃음소리가 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부자놈은 총명하고 어여쁜 농군의 아내를 빼앗으려다가 도리어 그의 총명에 빠져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개꼴망신 당한으로부터 다시는 더 농군의 아내를 빼앗을 생각을 엄두조차 못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전국 곳곳에 소문이 나서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당장 그놈을 잡아와서 옥에 가두고 그 집에 재산도 몽땅 압수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라며 어명을 하여 결국 부자놈은 모든 것을 빼앗고 옥살이하다가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합니다. 과욕필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욕심을 너무 부리면 화를 못 면한다 라는 뜻으로 위 부자처럼 너무 욕심을 부리면 결국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며 결국에는 그 지탄으로 이어 화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있는 것도 지키기 힘든데 욕심을 부리면 있는 것마저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